안녕하세요. 아시탄가 제니요가 원장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이소룡님이 지은 물이 되어라 친구여 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예고한 대로 배철현 교수님의 수련이라는 책에 나오는 시기, 자신에게 몰입하지 못하는 병 부분과 아시탄가 요가 5번째 단계인 프라티아하라를 연관지어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이클 싱어의 될 일은 된다라는 책과 요가 스토라에 제시된 아사나에 대한 3개의 구절, 제2장 46, 47, 48절을 연관지어 이야기하려고 영상 시나리오를 구성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새로 시킨 책이 대량 도착한 거예요. 원래 이소룡을 좋아하기도 하고 물이 되어라 친구여 라는 제목부터 감동이 확 밀려와서 이 책을 빨리 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 부드러움, 그러나 바위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함, 그리고 흐름, 연속성, 이어짐, 자연스러움, 받아들임, 무형의 힘 등등 이 물이 되어라 라는 제목만으로도 이 제목이 또 책의 본문에도 자주 나오는데 이 제목만으로도 이소룡님의 무술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이 한마디로 잘 표현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이술 수련을 마치자마자 읽기 시작해서 몇 시간 만에 후딱 다 읽어버렸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수련하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책입니다. 특히 단순하고 쉬운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우상은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국문과 시절에는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윤동주님의 자아 성찰 및 자기 반성의 그 부끄러움의 미학, 행동하지 못하는 지성인의 고뇌를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부분이 참 좋았어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고 부끄럽다는 말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분의 시, 반짝반짝 거리지만 부서질 것 같은 그의 아름다운 시어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시탄가 요가 마이술 수련을 하면서 제 우상은 이소룡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 얼굴도 잘 모르고 그분이 만든 절권도나 영화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그분이 자신의 무술 수련에 대해 이야기한 명언들을 보고 한 번에 반해버렸답니다. 그중 첫 번째 명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복하되 혼을 실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을 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과정에서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누구나 지루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반복은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복의 지루함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깊어지는 반복을 위해 집중하고 몰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혼을 실어서 반복하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시탄가 요가 마이술 수련이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깊어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건성건성 집중과 몰입을 하지 않고 반복하면 성장이 없거나 성장이 굉장히 더디죠. 매일 같은 동작을 하되 혼을 쉴듯이 집중하고 몰입하여 그 숨은 원리를 깨달아갈 때 실력이 늘고 성장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10,000가지 발차기를 한 번씩 연습한 적은 두렵지 않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 1가지 발차기를 10,000번 반복한 적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반복을 통한 깊어짐의 중요성과 그 반복의 힘에 대한 통찰력이 너무나 매력적인 명언입니다. 그 다음은 쉬운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명언입니다. 아시탄가 요가 마이술 수련은 7년간의 투병 생활하며 체력과 근력이 다 떨어져 있던 저에게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계속 병을 피해 도망만 다니면 나을 수 없을 것이다. 힘들어도 병의 본질을 꿰뚫지 않고 쉽게 나으려고 한다면 이 병은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요. 7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정말
정상 생활을 너무나 하고 싶었고 육체적으로, 내면적으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 바람으로 힘들어도 수련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수련하면서 몸도 마음도 강해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한참 마이솔 수련을 시작해 미치기 시작할 때 이소룡님의 저 명언이 몹시 와닿았어요. 이러한 명언들을 접하면서 이소룡님은 요가 수련자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워낙 많은 무슬림들에게 존경받는 분이고 많은 제자분들이 계셔서 저의 이런 말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소룡님은 제가 보기엔 철학자였어요. 특히 수련을 통해, 몸을 통해 깨달은 진리, 감각과 경험으로 느낀 살아있는 철학을 추구하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꼭 요가 수련인 같았습니다. 자, 이제 물이 되어라 친구여 라는 책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반해버렸던 위의 3가지 명언은 아쉽게도 이 책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소룡님의 다른 명언들을 볼 수 있어서 이 책이 참 좋았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문입니다. 이소룡은 탁월한 스승이었다. 그는 철학을 가르쳤고 지식과 지혜를 널리 펼치려고 애썼다. 평생을 진실하게 살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했다. 최선의 정직과 최고의 헌신으로 행하라. 그는 나에게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소룡의 철학은 모순된 가르침으로 역설법, 패러독스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모든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는 선의 근본으로 항상 돌아가는 것 같다. 선 사상, 도교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나옵니다. 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불교의 선 사상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범어로는 디아나, 팔리어로는 자냐이다. 이를 음사하여 선나 또는 사유수라 하며 음사와 의역을 합하여 선정이라고도 한다. 선은 원래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리아인이 인도에 침입하기 이전인 기원전 1300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뭔가 요가스럽죠? 정말입니다. 불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선사상은 인도의 요가로 봐요. 그 얘기가 밑에 나오는데요. 인도의 전통적인 선은 요가이다. 요가는 심사와 묵상에 의한 마음의 통일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고대의 요가는 정신과 육체를 이원론적 입장에 두고 육체적 고행에 의해 정신적 자유를 얻으려는 고행 위주의 수행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수행이 차츰 사상적으로 체계화되어 우주의 원리인 브라만과 개인 속에 있는 진리인 아트만의 일치를 꿰뚫어보는 일원론적인 수행으로 정착되어 갔죠. 이와 같은 요가성과 함께 불교에서는 불교만의 특유의 선사상을 발전시켰다. 사실 대학원에서 요가 철학을 배울 때 중국 불교의 선사상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었었는데 불교 선사상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요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고 인도 요가에서는 요가가 먼저였고 선사상에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어느 게 맞든 간에 서로 마음을 통일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걸 위한 수행이었다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대사, 그 유명한 달마대사도 사실은 요가 수련인, 특히 하타 요가 수련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 이소룡 님도 요가 수련인과 닮았다 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소룡이 일상생활을 깊이 사유한 탁월한 철학자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치열하게 몰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항상 당신 자신을 알라 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가 습득한 지혜는 모두 자신을 아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소룡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를 계기로 그는 평생 동안 세계 주요 사상가들의 사상을 탐구하게 되었다. 그는 특정한 문화나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동서고금을 막론한 수백 권의 철학책을 수집 탐독하여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교리들을 걸어모았다. 이소룡은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 철학에서 핵심이 되는 사상은 더 큰 나를 깨달음으로써 영적 자유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더 큰 나라는 것은 요가에서 말하는 참나, 진아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영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해탈, 사마디라는 개념과 통합니다. 다음은 이소룡이 새로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많이 들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꽤 학식이 높은 사람이 선사를 찾아가 선이 무엇인지 물었다. 선사가 대답을 하는데 그 학자가 자꾸 선사의 말을 가로채며 이러쿵저러쿵 자기 의견을 늘어놓았다. 선사한테 가르침을 받으러 왔으면서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자 선사는 말을 멈추고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 그런데 찻잔이 넘치는데도 계속 차를 따르는 게 아닌가 학자가 말했다. 그만 잔이 넘칩니다. 그만 부으세요. 그러자 선사가 답했다. 이 찻잔처럼 당신의 마음도 자기 의견으로 가득 차 있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내 차를 맛볼 수 있겠소. 여기서 정말 배우러 왔는데 선생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이소룡도 그런 거 되게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제자들한테 꼭 이 우화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저도 배워야 되겠어요. 제가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 병이라고 그러면 아픈데 얘기하거나 자기가 의사한테 들었던 말이라던가 요가에 대한 편견, 선입견 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새로운 제자들이 나오면 이 우화를 꼭 들려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기 의견이라는 것은 요가에서 말하는 에고, 아함가라라는 거죠. 작은 자아, 거짓된 자아, 진짜 자아가 아니라 거짓된 자아, 작은 자아가 내는 소리예요. 목소리예요. 그것에 빠져서는 진짜 진리를 알 수 없고 어떤 가르침도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소룡이 언제나 그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것이었다. 장애물이 왔을 때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장애물을 걸림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는 디딤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이죠. 예를 들자면 수련을 하다가 등에 부상을 입어서 6개월 가까이 침대에서 꼼짝 못하게 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훈련 방법과 철학 사상을 여러 권의 책으로 편찬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수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서 6개월이나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막 원망하고 수련을 그만두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소룡은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훈련 방법과 철학 사상을 정리해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저도 꼭 본받아야겠어요. 이소룡에게 철학이란 강단 학자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는 가장 위대한 모험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그에게 철학은 인간이 지닌 가능성의 한계를 조명하고 의심과 불안의 그림자를 지워주는 것이었다. 여기서 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원제 놀라운 생각은 이소룡이 인도 철학자 지두 크리슈나 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읽고 필사한 금원 모음의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이럴 줄 알았어요. 요가 철학에 영향을 받았을 줄 알았습니다. 하시는 말씀에 아시탄가 요가라고 딱 국한 지을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제가 하는 요가가 아시탄가 요가니까 아시탄가 요가 수련에 도움이 되는 그 비슷한 느낌의 명언을 정말 많이 얘기하셔서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을 보면 그러나 그가 놀라운 생각을 메모하는 나중에는 녹음을 하셨나 봅니다. 그것은 홍콩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습관이었다. 이 책에는 그가 기자, 친구, 동료들과 나눈 대화나 인터뷰 편지에서 언급된 놀라운 생각들이 담겨 있었다. 이소룡이 가장 선호한 교육과 문학의 형식은 아포리즘이었다. 이 책도 아포리즘 방식을 따랐다.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이소룡은 철학의 영역에서는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서 아포리즘을 찾아보면 깊은 진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나 글을 아포리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격언, 잠언, 경구 이런 것들을 다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소룡님의 지금 이 물이 되어라 친구여라는 책은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철학책이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문장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한 권 읽는데 금방 집중하면 몇 시간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10분 안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자료를 좀 조사하고 덧붙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이번에는 통으로 다 편집하지 않으면 40분이 다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겨워서 안 들으실까봐 좀 쪼개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